제가 일단 유튜브를 시작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표현법이 되게 다양하고 맥락이 다양하긴 한데 이런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 온라인상에서 제가 봤을 때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거만 얘기하면 뭔가 좀 거창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본주의 삶에서 돈이 정말 중요한데 돈보다 아니면 돈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더 큰 어떤 돈을 잡을 때 우리가 지갑을 사는 것처럼 돈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어떤 더 상위 개념이 없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배운 걸로는 가치였어요.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보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거였죠. 유튜브 초반에 시작할 때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포맷이긴 하지만 질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 좋은 지식, 좋은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사각지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재조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하자 라는 취지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생각이 든 거는 좋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결론은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신념 체계, 세계관, 그리고 사고방식, 우리가 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또 다른 이름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라. 최근에는 그런 마인드나 태도, 방금 말씀드린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좀 무장을 해제시켜서 정말 좋은 걸 좋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뇌에 대해서 제가 하게 되었는지 Y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잘나고 이쁜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잘나고 이쁜 사람들을 계속 다른 작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도 왜 보게 되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스토리 때문이고 하나는 스타일 때문이에요. 스스. 그죠? 그 사람들이 새롭게 하고 온 스타일들을 보면은 이미 훌륭한 외모인데도 뭔가 이렇게 나도 저 사람 비슷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헤어스타일 같은 거, 옷 같은 거는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연예인 누구누구처럼 해주세요. 근데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머리 스타일 연예인 누구누구처럼 해주세요. 할 때 내가 그 머리를 하면 나는 그 연예인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어떻게 보면 내면에 쪽팔림이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의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멋대로 하면은 사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쁘지 않고 또 스타일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해서 작품으로 내놓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연예인 스타일을 따라하듯이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한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성공담은 성공담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도 성공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딱 뽑아냈을 때 그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에 집중하면 그 사람들의 뇌랑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본질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세대야말로 정말 모든 어떤 인간의 과거 역사와 어떤 시행착오로 반복해서 한 결과의 핵심 부분을 열매로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뇌과학이잖아요. 뇌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을 나에게 10분 적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뇌처럼 내 뇌를 컨디셔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주지 말고 돈 버는 법을 알려줘라,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알려줘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거는 고기 낚는 법이 바로 당신의 뇌를 컨디셔닝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일단 거기서 마음에서 무장 해제가 먼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그게 정말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였는데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의 눈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근데 마음에서 안 열리면 진짜 좋은 것도 좋은 걸로 못 보게 되는 거죠. 항상 왜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딱 두 가지 좀 더 제가 확장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스토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은 어디까지나 성공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뻔한 거 알면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대충 그림에 그려지면서 영화를 어느 정도 본 분들은 이제 딱 가면 알잖아요. 저 웃고 있는 저 사람이 범인이야. 그러면 옆에서 너 어떻게 알았어? 영화 끝나고 너 하겠는데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왜 보냐? 인간은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성공한 얘기는 사실은 안 그래도 내 삶이 힘들고 매일매일 아둥바둥 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돼야 되는 어떤 일종의 그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 실패담보다는 성공담이 듣기가 좋고 또 새드 엔딩보다는 해피 엔딩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담에 사람들이 너무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공담이 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판타지다. 백마탄 왕자를 바라는 어떤 환상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공담을 듣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 않죠. 성공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대, 성공했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사회적인 트렌드가 어떤 했는지를 일단 뽑아냅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대로 내가 될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막 만화 주인공 해야 파파 오토바이도 못 이겨요. 부서지기 쉬운 몸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성공담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스토리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성공담은 어디까지나 성공담일 뿐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공 편향을 조심하라 입니다. 일단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던 사람이 성공했다, 돈 벌었다, 자산이 얼마다 그러면 일단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만 맞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 자체로 성공은 성공과 실패의 어떤 연속이고 여정이라는 넓은 시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돈 버는 법과 관련된 이해가 필요하다.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요 라고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제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강의로 말씀드릴게요 해서 돈 버는 법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돈 버는 법 강의를 말씀하신 분들은 본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그분들이 잘못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탓할 건 없어요. 돈 버는 법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몸에 안 좋은 거라는 걸 알면서도 먹으면서 몸이 건강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처음부터 맞지 않아요. 맛있으면 0칼로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시면은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법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방법, 노하우 라는 말 자체는 물리적인 거예요. 피지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에서 물리학을 이야기할 때 물리학에서는 반드시 자연 법칙을 꼭 갖고 얘기하죠. 중력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이 법칙을 기반으로 물리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 물리적인 것은 돈 버는 것으로 따지면, 성공하는 것으로 따지면 하는 방법, 노하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나? 물리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로 이 방법 자체는, 이 방법을 듣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 바로 소프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론적으로 뇌인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나도 성공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고법, 성공하는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심리,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막 나오잖아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그 습관대로 나는 무조건 한다.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새해는 나 이렇게 해야지, 그거 지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뭐 20%? 그걸 지키면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해보고, 그 사람들처럼 돈을 대해보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일단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공한 투자자 워렌 버핏의 그 공동 창업자 그 찰리 먼거가 한 말인데, 성공한 사람들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는 거, 이건 너무 기본인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실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만 집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성공해야 되는 난데, 그런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하면 실수를 0으로 줄일까? 어떻게 하면 실수를 0으로 줄일까? 그 얘기는 인간은 오류투성이다. 인간에게는 어떤 오류가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실수들을 저지르는가를 미리 알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불안하면 이거 어떻게 해? 팔아야 돼? 갖고 있어야 돼? 팔아야 돼? 갖고 있어야 돼? 영끌? 그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내 올해는 진짜 한 번도 못 해본 거 해볼 거야. 이게 아니라, 올해부터가 아니라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6시 이후에는 나는 우리 집에 음식 없어. 우리 집에는 그냥 남극이야. 6시부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동만 따라가서는 한계가 있다. 피지컬한 것은 한계가 있다.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좁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이거는 전혀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미루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으름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조금의 가능성만 보여도 일단 합니다. 조금보다 더 확실한 가능성이 있어도 일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미루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 미루는 사람들의 유형이 되게 많아요. 뇌와 관련해서 어떤 호르몬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일단 정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정서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동기부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Why를 주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상위 엘리트 그룹,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 축구 클럽을 부모님들이 엄청 돈 많이 들이고 또 애들도 천재급으로 축구를 잘하는 축구 영재들을 모아놓고 네덜란드에서 이미 상위 10%예요. 근데 그 중에서 상위 1%가 되고 그 중에서 세계 1%가 되는 아이들과 그래도 엘리트 출신 아이들, 이 아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훈련 양의 차이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훈련을 견딜 수 있는 Y를 갖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성공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이미 내가 고갈됐어. 그게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서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나만 보면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정서적인 어떤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에너지가 그러니까 다 고갈돼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도 보면 10대 어린아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할 때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애들은 그 그룹 안에 속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생일 파티에 초대를 못 받았어요, 혼자.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학교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었지만 자기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정신적 에너지가 뺏기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볼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에 관련된 또 연구 논문이 있는데 이건 스탠포드에서 했던 얘기인데,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 자체, 컴퓨터는 스크린 하나 아니면 2모니터, 3모니터를 놓고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계속 합성하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어떤 치러야 될 고통을 값을 이미 치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우울증에 노출되기가 더 쉽고 정서적인 어떤 장애를 겪기가 더 쉽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공할 때는 다들 바쁘잖아요. 바쁘면은 몸에 좋은 거 못 챙겨 먹잖아요. 누가 나를 내조해 주거나 부모님이 나를 서포트해 주는 그런 환경이 아닌 이상 성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몸이 더 망가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는 빨리 성공을 해서 건강을 챙기면서 또 그 다음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기준이 뭐냐면 제일 심하게 안 좋은 거는 스트레스예요.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안 좋은 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어서 다이어트 루틴이 깨져요. 근데 짜장면이 앞에 있어요. 한 입만부터 시작해서 10입, 20입, 그리고 한 그릇이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짜장면을 못 먹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정말 극도로 심해진다? 만약에 그 임계치를 넘는다고 한다면, 이건 다 개인차가 있어서 제가 뭐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짜장면을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이 책 저 책 보고 전자책 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책 보고 이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신경을 꺼야 되는데 끄질 못해요. 모든 것에 열려 있어요. 모든 것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이기가 쉽죠. 뭐야? 막 소리 조금만 나도. 그리고 과민 반응하고 과대망상에 빠지기가 쉽죠. 그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사실 그게 한국어 제목이지 영어 제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개발서를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제발 다른 사람 신경 좀 그만 써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 멀티태스킹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참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집 앞에 나가면 백화점 있고 이마트 있고 뭐 이런 데 많잖아요. 병원, 건물 안에 병원 뭐 다 있고, 그리고 이웃이랑 개인 퍼스널 스페이스도 가깝고, 해외에 비해서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멀티태스커가 되기가 쉽지 않을까. 네, 그래서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독서와,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독서와 숲을 가까이 합니다. 숲은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독서는 배움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독서는 정말 좋아요.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 좋으니까 책을 한 권 가지고 동네 앞산을 올라간다던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수면입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자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에는 꼭 관리를 합니다. 어제는 밤을 샜으니까 나는 꼭 내일은 이 시간엔 자줘야 돼요. 왜냐면 그때 몸이 회복이 되니까. 이런 건 꼭 갖고 있는 편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있어서 약이란 사실 독서예요. 제가 독서를 할 때는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서를 합니다. 제가 제 삶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 삶의 문제를 마주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사람에게 굉장한 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거든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고통은 이코 지식이에요. 고통이 나에게 지식이 돼요. 제가 허리가 아팠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자다가 허리가 아픈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몇 시야? 나 수면 몇 시간 충분히 잤어? 이런 거 계산 없이 눈이 새벽처럼 맑게 떠지더라고요. 마치 신생아처럼. 그리고 허리와 관련된 책을 그 자리에서 막 두꺼운 거를 두세 권 다 보고 관련 논문 보고 이렇게 됐었어요. 지식을 찾은 거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또 내가 내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또 허리가 어디서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 마치 눈 감고 적이랑 싸우는 느낌이잖아요. 아, 이건 아니다. 저의 첫 번째 약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독서다. 두 번째 약은 말씀드리자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약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말 모두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나와 관련된 문제에서 화를 낼 수 있거든요. 화를 내는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그 순간 모든 세상의 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일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신한테 기도를 하지, 그죠? 신이 내 밑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함께 우리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같이 뭐 해보자, 이런 시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팀워크, 조직, 사회, 그 레고 블럭의 기초가 안 되는 거죠. 꽂을 수 있는 그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 멘탈 속의 기생충을 박멸시키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려운 환경에서 각자만의 어려운 환경과 고통의 환경에서 시작을 한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잘 될 거잖아요. 자기 연민 왜 합니까? 자기 연민을 한다는 거는 성공 안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